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 미래먹거리 시리즈로 바이오 산업을 기업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의 최강자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바이오 위탁 생산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하나의 삼성전자가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삼성그룹은 삼성을 먹여 살릴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하는데요. 그 5가지는 이랬습니다. 태양전지, 배터리, 의료기기, LED,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이었습니다. 태양전지와 LED 산업은 이미 진작에 매각 청산이 된 상황이고요. 의료기기 산업은 삼성 메디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장성 역시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을 삼성 SDI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에만 초점을 맞춰진 기업입니다. 그러면 위탁 생산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 바이오 의약품 위탁 산업은 R&D 분야의 위탁을 CDO, 위탁 연구 개발, 임상시험의 위탁을 CRO, 임상시험 수탁, 생산 단계의 위탁을 CMO,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를 위해 위탁을 통해 연구와 실험, 생산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CMO 산업에서 성과를 낸 후 바이오 시밀러 산업까지 포괄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그 전략이 다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픽스가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로지 CMO에만 온통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생산 규모 순위에서 36만 리터로 전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는 26만 리터를 생산하는 스위스의 제약회사 론자, 3위는 24만 리터의 독일의 베링거 잉겔하임, 4위가 지난 시간의 주인공 셀트리온으로 현재 19만 리터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5위가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3만 리터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링거 잉겔하임과 론자가 최근 생산 규모를 100만 리터로 대거 확장한 계획을 밝혔고, 중국 최대 CMO 업체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기존 3만 리터 시설을 50만 리터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셀트리온도 100만 리터로 더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SK가 하이닉스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100만 리터 규모의 CMO 생산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톱10 의약품 생산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러한 흐름에 가만히 있을 삼성이 아니겠죠? 삼성은 공장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시간을 경쟁사보다 40% 가까이 단축하며 아예 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바이오 산업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삼성과 같이 대규모 자금력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후발 주자들이 따라올 경우 머니게임으로 언제든지 그 회사들을 앞서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CMO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CMO 시장은 스위스의 론자와 독일의 베링거 잉겔하임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8년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 시장에 진입하면서 세계 최대의 CMO 생산 규모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아직 매출 규모는 이 두 기업에 비해서 조금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충분히 CMO 시장에서 삼성은 이 두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삼성은 이 시장을 자본으로만 잠식하겠다는 계획에서 투자를 단행한 것이 아닙니다. 향후 CMO 시장이 얼마나 클지를 미리 판단하고 자본을 투여하여 먼저 투자를 한 것입니다. 202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의약품은 약 50여 종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2021년부터 기술력과 생산력이 있다면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들일 필요 없이
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해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50여 종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액 합산이 대략 55조 원 규모인데 2021년 이후 바이오 시밀러 전쟁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새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약이 천신만고 끝에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안 된다면 수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약 보배라고. 결국 개발된 약을 생산하는 지점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삼성은 이 지점을 절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장은 2017년 270억 6천억 달러의 규모에서 지난해 293억 3천억 달러로 늘어났고 2023년 442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연평균 8.6%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CMO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자료에 의하면 CMO 시장은 2015년 726억 달러, 2016년 788억 달러, 2017년 848억 달러에 이르던 시장 규모가 지난해 918억 달러에 이르렀고요. 올해 996억 달러, 2020년 1087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 업체들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만큼 엄청난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70년대, 80년대 진입했던 바로 그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위탁을 통해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죠. 그리고 그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을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을 따라잡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성공을 바이오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또 한 번 재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와 닮아 있는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산업에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다각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게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시장에서 지금 성과를 내려고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DNA를 받아 직접 세포들을 배양하여 생산하는 CDMO 시장까지 진출하여 사업을 다각화하는 구조를 짜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파운드리, 또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 등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여 사업을 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만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들의 의도대로 CDMO 시장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다면 셀트리온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기업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는 바이오 시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거대 자본을 투여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성공 선례가 있는 삼성그룹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관찰하며 기대를 걸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아직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둘러싼 외재적인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기업 본연의 활동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의 강자인 셀트리온, 또 이번 편에서는 위탁 생산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다면 다음 편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꽃인 신약 개발, 신라젠과 코롱 티슈즈를 통해 바이오 신약 개발 산업을 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